저희가 세 번째 질문을 분노와 화염, 트럼프의 선택은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분노와 화염을 얘기를 했던 트럼프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Maybe that statement wasn't tough enough. North Korea does anything in terms of even thinking about attack of anybody that we love or we represent or our allies or us, they can be very, very nervous.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이현. 강경론으로 지금 치닫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강경론이라고 하면 결국 선제 타격 아니면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상황이 실제적 가능성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이어 앤 퓨리인가요? 저걸 번역을 화염과 분노라고 했는데 저는 발사와 뭐 분노라고 번역해요. 파이어는 이거 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까지 북한이 가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화가 지금 지난번 우리 뭐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통화한 다음에 우리 대통령은 대화를 강조했다라고 미국은 아니라 그러는데 대화는 지금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저렇게 간 상태에서는 군사적으로 힘을 보여줘서 해야 되는데 D-Day, H-hour, M-minut을 언제로 잡아가지고 지금 북한이 아까 그 핵 공장 뭐 그런 데가 이제 평성 지역에 있고 한 걸 우리가 대충 파악하고 있잖아요. 일거에 쭉 날리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 작전을 파이어 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저렇게 도발한 거에 대한 분노에 의해서 나가는 거 파이어 퓨리가 될 텐데 그걸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옵션을 놓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여기가 어떤 베이스 기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방 우리 정부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해서 이제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저만큼 가셨으면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라서 지금 와서 대화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은 북한은 미북 간의 평화협정 맺고 돈 내놔라 그럴 겁니다. 돈 내놔라 하는 금액은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80조 원에서 200조 원. 그러니까 800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라고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절반 정도를 다 달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어떻게 국제사회가 버텨.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뭘로 갈 거냐. 근데 정확하게 또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다 제거하면 또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재는 검토를 미국 CIA가 지난번에 코리아 미션 센터, 한국 임무 센터라 그러거든요. 그걸 쭉 검토를 하면서 정보기관이 가능성을 검토해서 100%다 그러면 건의를 하겠죠.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재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분노와 뭐 화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게 강경론이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론이라고 말씀드려요. 현실론이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선제 타격했을 때 그럼 북한에 만약에 반격이 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하나는요. 그리고 참수작전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북은 뭐 리비아라든지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리비아의 면적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결국은 그 카다피도 제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참수작전 가능성이 얼마나 우선 공격에서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모든 작전 계획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가 사드나 패트리어트 팩스를 잡은 다음에 응징하게 되면 우리가 타격을 받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북한이 여러 군데 한 600개, 700개 미사일을 기립, 리액션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때리고 살아 올라오는 놈들을 우리가 이제 KAMD로 막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 선제 타격입니다. 모든 작전 계획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죠. 선택과 집중. 그것은 다 프리엠프티브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정치적, 도덕적 해석으로 그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그거는 어떤 평화 시에는 할 수 있어도 전시가 되면 될수록 우리 국민 반죽여 놓고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프리엠프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분노와 화염, 특히 그중에 분노는 그걸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글로 가지 못해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면 대한민국 지키는 거는 국군이냐 미군이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강경론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강경하지 않다. 강경하고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미국에서의 분위기를 정말 절감할 수 있는 관련한 발언, 선제, 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현재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ooking for an integrated process, and we're continuing to move forward on that. We take North Korea extremely seriously, and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There will be a war with North Korea over their missile program if they continue to try to hit America with an ICBM. He has told me that. Are we preparing plans for a preventive war, right? A war that would prevent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네, 미국에서 지금 제기된 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제 나온 거는 네. 상당한 어떤 군사적인 옵션 가능성까지도 미국이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선제차기든 참수작전이든 네.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 그 상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얘기든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했든 네. 저는 군사적인 성격의 어떤 대북 강경한 옵션은 저것도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북한이 핵무기를 네. 실전 배치하게 되면 예. 미국이 북한과 핵전쟁을 감내하겠다라고 예. 하는 전제가 쓰지 않은 한 예방 타격이든 선제 타격이든 예방 전쟁이든 네. 참수 작전이든 네. 어느 것도 불가능하다. 왜? 예. 이미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 네. 배치해가지고 네. 만약에 미국이 예. 뭐 어느 재래식 무기가 됐든 무슨 무기가 됐든 네. 공격해오면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요. 예.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예. 미국 내 전문가들 싱크탱크에서도 네. 과연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쏘겠느냐 예.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 몇 년 미국 전에. 내 한 2, 3년 전까지만 예. 해도 예. 불과 그러나 이제 북한이 예. 이런 핵 미사일 작업이 고도화되고 예. 특히 SABL 능력까지 가지면서 네.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도 예. 김정은이가 핵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30%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봄에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네. 오바마 대통령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강력한 건의까지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하는 군사적인 옵션도 예.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적 제약을 네. 벗어나게 되면 예. 네. 그것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예. 관련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예. 그래서 미국 또한 선택지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도 상당한 자성론 그리고 여러 가지 회환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 백악관에서 NSC 선임 보좌관을 했던 마이클 그린은 저희 뉴스뱅크와의 통화에서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2003년부터 우려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n 3 and 4,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was saying that North Korea would, if their program was not stopped, that they would likely reach the level of deliverable warhead by 2015 or 16. So this is not happening because of the Obama administration. North Koreans have been pursuing this and building steadily towards this point. But I think it's a real blot on the Obama administration's Asia policy because they haven't tried to do anything. And, it's more defiance from North Korea. Mm-hmm. And, another troubling part of it is as the U.S. is experiencing an extraordinary leadership crisis. Times like this when leadership and cooperation by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And now the U.S. is, in the middle of, experiencing leadership problems. So. 자, 이현종 의원. 네. 마지막 그 교수의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행정부 내의 리더십의 위기에 쭉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저는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뭐 화염과 분노 이야기를 했지만 네. 또 이어서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또 대화를 강조를 그렇죠.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폐기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 간의 그 동맹의 예. 공조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실제로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내 인기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0% 뭐 하니까 자신이 공약했던 지금 한미 FTA에 대한 폐기 또 납다 네. 폐기 뭐 이런 걸 좀 더 해서 인기도를 좀 만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또 한미 동맹을 흔드는 지금 FTA 폐기 그러니까요.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예. 있다라면 이 국민들의 듣기는 메시지는 예. 미국인 뭔가 네, 우리에게 혼란스럽죠. 이런 것들 예. 메시지가 있고 특히 지금 미국 내에서도 보면
그 참모들 간의 이견들이 상당히 참모들 있는 것 간의 같습니다. 이견. 이게 지금 예전에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 그때만 해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예. 모아졌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자체가 지금 보면 이 정제되지 않는 지금 트위터를 네. 통해서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밑에서는 사실은 CIA 국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반면 국무부 장관은 예. 전혀 또 아닌 대화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금 대화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네.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네. 만약 이런 계획들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 과연 메시지가 어디에 지금 무게를 둬야 될지 네. 또 트럼프의 좀 돌출성 아하. 예를 들어서 이거 미국 우선주의 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만약에 된다라면 우리만 보호되면 된다라는 쪽으로 네.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도 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찬희 소장.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네. 핵 강성대국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핵을 탑재해가지고 ICBM에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오늘 수석폭탄 실험까지 하고 나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뭐 대화하자는 거겠죠. 대화하자. 뭐 사실 네. 김정은이 지금 수소폭탄 만들어서 미국하고 전쟁하자는 건 네.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니다는 말이죠. 예, 김정은이가 아무리 수소폭탄이 뭐 10발, 100발 있어도 예. 미국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저 사람이 서두르는 것은 지금 내부도 상당히 동요가 심하고 예. 당마당 경제가 노동당을 압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저런 핵무장 뭐 이런 ICBM 다 해서 미국과 대화를 추구하는데 예. 네. 미국이 대화를 안 하겠다고 계속 나오리라는 것을 저 사람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상승시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올해 안에 일단 자신들이 어떤 보유할 것만은 다 보유한 다음에는 내년쯤에는 뭔가 개혁 개방을 해서 인민들 먹고 살 길을 해야 예. 자기 체제가 안정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서둘러 온 지금 마지막 단계인데 예. 왜 미국이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러면 네. 김정은이가 대화하자고 해서 트럼프가 선뜻 대화를 하겠느냐? 아니면 네. 그 대신 그냥 모든 것을 박살내는 정밀 타격을 해서 그거 다 걷어치워 그 다음에 네. 대화하자 뭐 이렇게 나오겠냐? 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자신도 무슨 외교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예, 백악관의 어떤 의도나 또 주변 정세나 이런 데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이 네. 지금 자기의 강경한 그 참모들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가. 강경한 참모. 예. 그런데 이제 한미 FTA 말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한미 FTA 폐지가 사실은 어젯밤부터 속속 전해지면서 우리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 한미 동맹까지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외교 관계자는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함께 들어보시죠. Enhance the need or strengthen the need for the alliance or strategic cooperation. The argument seems to be renegotiate versus withdraw. And this test should strengthen the hand of people saying we renegotiate, we don't pull out of this. 네.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역설적이지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FTA 폐지 문제 같은 거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도 겉모습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말씀을 wishful thinking, 정치학에서 말하는 희망적 사고다. 사고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미 관계가 솔직히 좋지 않았잖아요. 좋지 않아요. 아베하고 트럼프의 전화 예. 통화는 8번인가 하는데 우린 2번밖에 그러게요. 없었고 그만큼 이제 코리아 패싱 얘기가 많았는데 계속 우리 정부가 어떤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니까 네. 제재를 네. 할 거라는 얘기는 제가 많은 취재물도 들었습니다. 네. 중국도 계속 북한 제재에 동참하니까 슈퍼 301조 적용했었죠. 네. 한미 FTA 개정한다고 하다가 예. 강목으로 나온 게 폐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좀 뭘 맞춰줘야 되는데 계속 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6차 핵실험 하니까 이제 좀 강경으로 갔습니다. 저는 네.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게 되면 이 얘기가 들어갈 거고 지난 한 100일 동안 계속 엇박자를 놓으니까 FTA 폐지까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까 말한 대로 CIA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노스 코리아 문제만 대책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지금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대화 성향 같은 네. 것도 고치면서 가는 걸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한미가 손이 손발이 맞아야 한미연합사가 뭘 할 수 있는데 한미연합사는 굉장히 지금 짜증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무엇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미연합사라는 건 한미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합참의장부터 작전 지침을 받아서 예. 해야 되는데 둘이 얘기가 달라버리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못. 그러면 이거는 두 명의
뱀의 머리가 2개면 뱀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 하나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혼란, 옛날엔 그게 동맹이 단단할 땐 좋았는데 이게 거꾸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미동맹을 제대로 하려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더 현실적인 게 미국 방안으로 보여요. 이거는 미국 방안이요? 네, 네. 이거 이상, 왜냐면 북한이 저렇게 6.7 실험까지 하고 보니까 지금 대화라는 게 우리가 머쓱하잖아요. 예. 네. 근데 계속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 온전자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저쪽에서는 우리 의견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퍼니시먼트랄까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FTA까지 나오게 된 건데 예. 여기서 엇박자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도 지난번 베넷 수석 전략가가 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핵동결을 바꿔라, 폐지를 바꿔라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이 무슨 사정인가 하면은 오바마 정부가 시퀘스터라는 거 했었죠. 예. 국방 예산을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정부 바뀐 다음에 보니까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막 지금 고치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는 미국 항모가 맨날 칼빈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하나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군사적인 작전을 하려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지금 말이 얽히고 있는 거고 그게 준비가 다 되면 아마 연말쯤에는 액션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전옥경 차장. 지금 미국이 좀 강경책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긴 있는데 전격적으로요. 야, 전쟁은 우리도 부담인데. 뭐 매티스 국방장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사상 최악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대화 기조로 바꿔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할 그럴 가능성 혹시 있다고 보시나요?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제 주한미군 철수론 이것이 특히 이제 키신저 같은 아주 그 대전략가가 얘기하면서 미국 내 정부에서조차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대외 전략의 어떤 특성,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거에 외교적인 그런 그 우선순위를 상당히 높여놓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간다고 그래서 바로 대화의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 미국이 미북 간의 대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바로 북한에게 넘겨주고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대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대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상당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선택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